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먼저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전에 5G 장비를 버라이즌과 이제 수출 그 계약을 맺은 이 8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1위의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8조 원에 이르릅니다.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종속회사인 이제 미국 법인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7일 공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 금액은 7조 8,983억 원, 약 7조 9천억 원 수준인데요.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략 5년 6개월여간의 수주 계약 사실입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5년 동안 정확하게 5년 6개월 동안 5G 이동통신 장비,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 보수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버라이즌, 미국 최대 통신사와의 이런 큰 계약을 맺은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의 통신사들에게도 신뢰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통신 3사와 이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한 데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주요 통신사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이 주요 통신사 등과 모두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5G 수주 사업이 잘 되면서 이제 화웨이를 꺾고 통신장비 글로벌 1위까지 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으로부터 7조 9천억 원, 약 8조 원 규모의 이렇게 5G 이동통신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은 세계 최대 통신 서비스 시장 미국에서의 주요 사업자로 발돋움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은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나 차지하는 가장 큰 핵심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시장에서 버라이즌은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최대 사업자입니다. 이번 버라이즌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이전에 4위였던 그런 이런 5G 점유율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이렇게 미국 주요 4대 통신사 중 3개사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가 맺은 계약은 경쟁사인 에릭슨, 노키아와 비교해서는 그 규모와 금액이 모두 작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일종의 추가 계약입니다. 버라이즌의 커버리지 가운데서 이제 에릭슨, 노키아와 비슷하게 수준을 이제 삼성전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회사 관계자는 지난 계약보다 공급 규모와 범위, 기간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5G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이뤄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년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9월 드디어 삼성전자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이 5G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신장비 시장은 지금 계약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번 장비를 설치하면은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최근 3.5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아이폰 11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5G 장비 그 투자, 고도화 경쟁에 지금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미국의 주파수 경매 완료 3.5GHz 그리고 이런 애플 아이폰의 신규 계속 출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레 그 5G 장비단들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수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도 물론 탄탄해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미국 최대 통신 사업자의 기술, 보안 검증 등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도,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가 괜찮다, 이런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점은 차후에 이제 유럽에 있어서도 5G 통신 장비 계약을 충분히 삼성전자가 따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이 지금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등 각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배제하고 있게 지금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화웨이는 그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 확대 점유율이 높지만은 이것은 자국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5G 투자가 늘어난다면은 화웨이의 점유율은 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달 5G 장비 수주 계약을 한 캐나다 통신사 델러스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화웨이 장비만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화웨이 대신에 이렇게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16.6%입니다.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 4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8조가량의 수주로 인해 그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5G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고 화웨이 배제, 이런 부분이 주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5G 네트워크 투자는 2021년에서 2022년 가장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일어났던 5G 장비주들의 그 주가 흐름,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1년에서 2022년, 2020년 말부터, 하반기부터는 지금 5G 장비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세를 튀어 오를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이 이제 국내 중소장비 부품회사 86곳과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삼성전자 납품형들, 그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 흐름은 상방으로 크게 흐를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퀄컴 등과 함께 세계 최초 스몰셀 상용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내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5G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5G 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일 삼성전자는 연내 5G용 소형 기지국 스몰셀 링크셀을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5G 28GHz 주파수용 소형 기지국입니다. 5G는 이제 기존 통신 4G나 LTE 이런 세대 서비스에 비해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주파수에서는 장애물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내, 인빌딩 중계기, 이런 인빌딩 기지국, 소형 기지국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파수들을 더 유기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링크셀, 이번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런 링크셀은 지금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첫 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버라이즌은 지금 이 링크셀을 B2B, 기업용 5G 서비스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몰셀 관련주들은 이노와이어리스, 기가레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주요하기 때문에 그 주가 흐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가 5G 네트워크 입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목요일 어제자로 5G 네트워크 주파수에 대한 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입찰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이렇게 한국과 한국가씩 지금 네트워크 주파수에 관한 입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파수 입찰권은 700MHz, 2GHz, 3400에서 3800M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파수 대역들은 모두 5G 주파수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유럽에서도 점점 이런 5G 네트워크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유럽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향 납품,
그런 5G 업체들도 큰 호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5G에 관한 그런 기술을 이용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철도연구소에서 5G 기반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에 시험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차 제어를 위한 실시간 주행 데이터 전송과 통신, 지역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5G 기반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 선로, 그리고 분기기 등을 열차 스스로 최적 상태로 제어를 하고 설비 투자 비용 절감, 인적 오류 감소, 유지 보수를 효율화할 그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이 이번에 적용한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은 열차와 열차 사이 그 직접 통신에 열차의 경로, 정차역, 주행 속도 등의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 이 열차 스스로 주행 안전 확보, 이례적 상황 등을 이제 실시간으로 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지능형 열차 제어 기술을 이룩한다고 합니다. 이런 열차 제어 기술은 앞으로 수송력을 최대 30% 이상 단축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 열차 운행이 집중되는 시간에 더 많은 열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5G를 이용한 기술들인데요. 5G가 이용되어야 차세대 기술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5G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은 증권가 리포트와 소식입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증권에서 인도 릴라이언스와 미국 버라이즌, AT&T 등으로의 매출은 4분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표가 4만원을 제시를 하였고 보유 의견입니다. BH입니다. BH는 현대차증권에서 3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BH가 북미 스마트폰 업체의 신제품형 공급 시작하였고 국내 고객사의 폴더블 스마트폰 및 플래그십 신제품형 공급 실적이 나올 것이며 이제 국내 스마트폰 업체 3분기 출하량의 빠른 회복 등을 통해서 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H의 현재 주가는 지금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 3만원, 매수 의견입니다. 다음은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학내망, 공공망에서의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분기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의 단기 수급 악화로 주가가 급락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이며 매수 의견입니다. 위 영상, 매수 매도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